안녕하세요. 국내 최초 핫한 신작 뮤지컬을 소개하는 프리뷰쇼 원정원의 하이 뮤지컬의 뮤지컬 평론가 원정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뷰쇼 하이 뮤지컬의 상콤미 뿜뿜 뮤지컬계 새내기 한주입니다. 이번 시간은 뮤지컬이 탄생되기까지의 창작진들의 비하인드 스토리로 꾸며지는 더 하이 뮤지컬 시간입니다. 첫 번째인 만큼 좀 사심을 담아서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네, 뮤지컬계 명실상부 최고의 창작진으로 손꼽히며 올해 연출 20주년을 맞이한 조강화 연출자님을 모셨는데요. 이번 뮤지컬 모래시계에서는 각색과 가사까지 직접 쓰실 정도로 정말 남다른 애정을 보이셨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모래시계 연출 조광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이런 질문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처럼 뮤지컬 새내기들을 위한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한 질문인데요. 뮤지컬 연출자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뮤지컬 연출은 어떤 컨셉을 수립하면은 수많은 파트에 감독들이 있고 디자이너들이 있거든요. 음악, 안무, 미술. 근데 그런 분들이 각자의 일을 제 컨셉과 공유를 하면서 이제 만들어 가겠죠. 그래서 3명의 선장이 작품을 만들어 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장이라고 하니까 딱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네. 멋진 연출가님과 함께 만날 수 있는 2017년 최고의 기대작이 바로 이 작품 모래시계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TV에서는 24부작 드라마였었잖아요. 근데 뮤지컬에서는 2시간 반 정도 공연이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많은 이야기 어떻게 담아내셨는지, 얼마나 힘든 여정이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압축하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머리를 쥐어짜고 모든 스태프들이 그냥 밤잠을 설치면서 준비했습니다. 모래시계를 보면 명장면, 명대사가 또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널 갖기 위해서 했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넌 내 여자니까. 나 떨고 있냐? 아니, 그게 겁나. 내가 겁날까 봐. 뮤지컬 모래시계에서도 만나볼 수 있을까요? 저희도 그 대사를 대본에 넣어봤었습니다. 그리고 워크숍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 대사가 나오자마자 웃음이 터졌습니다. 진지한 장면이었는데 분위기가 확 깨져버린 거죠. 최민수의 대사 톤이 생각나고 너무 유명한 장면은 오히려 몰입에 방해가 되겠구나 해서 과감히 거기 좀 빼버리고 있고요. 특정 장면들, 특정 에피소드에서 원작에 있던 대사들을 가능한 한 가져오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가사는 거의 창작된 가사로 갑니다. 저는 좀 살짝 아쉬운데요. 그 드라마가 텔레비전에서 방송됐을 당시에요. 정말 큰 화제가 됐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금기시됐던 광주 민주화 항쟁 같은 모습들이 그 당시 실제 그림 같은 것들을 드라마 안에 보여줘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무대는요 시공간에 좀 제한들이 있잖아요. 뮤지컬에서도 그 드라마와 같은 그 당시 실제 그림 같은 것들 그대로 재현이 될까요? 무대라는 곳은 너무나 구체적인 게 들어오면 오히려 리얼리티가 깨지거든요. 무대만의 리얼리티는 오히려 다른 데 있는 것 같아요. 시대는 배경으로 어떤 이 청년들에게 작용하는 힘으로 작동하게 하고, 그럼 불온한 시대가 어떻게 영향을 미쳤고 관객이 직접 느끼는 거는 그 청년들이 어떻게 상처받고 저항하고 있나 라는 얘기고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드라마에서는 또 많은 공간들이 나오지만 뮤지컬에서는 무대라는 제한된 공간밖에 없잖아요. 방대한 드라마 스토리를 담을 수 있는 통합적인 무대 디자인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아주 고심한 부분을 딱 말해주셨는데요. 그 많은 명장면들하고 비교되지 않게 우리만의 뮤지컬만의 감성을 어떻게 만드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많은 공간, 그 많은 에피소드를 어떻게 넣을까. 제한된 공간이라는 것을 아예 컨셉화해가지고 만들어보자. 큰 창고, 물류 창고일 수도 있고 공장 같은 느낌일 수도 있고 철제 프레임으로 둘러싸이는 공간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을 거기다 차가운 곳에다가 내던져져 있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세트 디자인은 그럼 늘 같이 작업을 하시던
예, 제가 이제 모래시계 연출 제안을 받고 첫 번째 조건이 저는 늘 같이 작업하던 정승호 디자이너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라고 했는데 이미 캐스팅되어 있습니다. 너무 반개하면서 같이 작업을 했어요. 저는 이제 뭐 무대 그림을 생각을 하면서 대본을 쓰거나 연출 처음 컨셉할 때 무대 그림부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구체적이진 않아요. 막연하고 이런 톤이다, 이런 느낌이다, 이런 질감이다 정도로 생각하고 뭐가 필요하다 연기하는 데 있어서 이런 정도 던지는데 정승호 디자이너는 묵묵히 듣고 계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툭 구체적인 그림을 제시하는데 마치 제가 저도 모르게 원래부터 난 이걸 원했어 라는 것 같은 디자인을 제시해 주세요. 이번에도 역시 막연하고 고민하고 이런 거칠은 막 했는데 참고로 구체화해가지고 오늘 딱 갖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맞습니다 이겁니다 해가지고 신나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소울메이트네요. 너무 무대가 궁금해집니다. 네. 예. 또 뮤지컬 하면 음악 빼놓고 말하면 섭섭하죠. 그래서 뮤지컬 모래시계에 나오는 주목해야 할 곡을 한번 선정해봤는데요. 주혜 씨 어떤 곡 준비됐나요? 더 하이 뮤지컬 코너의 눈호강과 기호강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하이 뮤지컬이 픽한 뮤지컬 모래시계에 주목할 곡 제2의 사랑해도 되겠습니까? 인데요. 어떤 곡일지 궁금하시죠? 네. 자, 그럼 만나볼까요? 하이 뮤지컬. 내가 아는 건 나를 던지는 것 살아갈 미래 없고 살아낼 이유 없어 내가 가진 건 내 몸에 가득한 어떤 뜨거움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이 전부라 믿었죠. 다만 무엇을 위해 살아갈지 몰랐어요.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는 하지만 당신을 본 순간 그날 바로 알아버렸죠. 나를 던질 만한 이유는 단 하나 그대. 연출님 이 곡은 어떤 장면에서 나오는 노래인가요? 제의를 누가 하느냐 그리고 또 보디가드 역이고 대사가 별로 없다라는 걸 다 아셔가지고 과연 노래를 할까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혜린에 대한 사랑을 마음에만 품고 있죠. 저희가 보디가드니까 곁에 주변을 맴돌고서 지켜보기만 하고 다가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멀리 떨어져서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마음이 더 계속 애틋해져겠죠. 결정적인 순간에 혜린이 굉장히 위험해진 순간에 싸우다가 죽게 되죠. 그 순간에 그동안에 못다 했던 사랑에 대한 말들을 아프게 토해내는 넘버입니다. 제목부터가 네. 사랑해도 되겠습니까? 저 영상 보고 너무 공연이 궁금해져서 네. 빨리 가야 되겠다는 생각 했었습니다. 네, 목소리가 너무 애절해요. 네. 자, 이번에 제2역을 맡은 또 호원 씨가 인피니트 탈퇴 후에 첫 행보로 뮤지컬 모래시계를 선택했는데요. 첫 뮤지컬이라 각오가 대단하다고 들었어요. 좋은 기회가 와서 이번 기회에 감정을 길게 가져가면서 긴 호흡으로 많은 배우들과 연기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도전을 하게 됐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이라이트 손동훈 씨 이번 작품에서도 뭐 제2역으로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 머릿속에 각인돼 있는 드라마 모래시계 이정재가 만들었던 제2 느낌하고요. 하이라이트 손동훈이 만들어낸 제2 그리고 뮤지컬 첫 도전하는 이호원의 제2 느낌 어떻게 다른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살짝 비틈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호원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무대 처음인데 좀 깜짝 놀랐어요. 평소에 이게 언뜻 외모만 봤을 때는 약간 여린 심성 이럴까 그랬는데 굉장히 이 내면이 강인해 보이는 무사들이 갖고 있는 그 호흡의 안정감 있잖아요. 이렇게 굳건하게 이렇게 지키고 있더라고요. 제가 여자였다면 저런 남자가 나를 지켜준다면은 참 듬직하겠구나. 또 이제 손동훈 같은 경우에는 사랑을 가슴에만 담아둬서 슬픈 이런 캐릭터죠. 근데 눈이 참 슬퍼요. 충무와 투어리 굉장히 큰 극장인데 저 눈을 클로즈업 잡아가지고 좀 영상으로 보여줘야 되나 싶을 정도로 눈이 호소를 많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야 저런 눈이면 다 공감시키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주혜 씨 같으면 어떤 보디가드 하세요? 너무 어려운데요? 저는 둘 다 갖겠습니다. 욕심쟁이죠. 각각 다른 매력을 보이는 손동훈 씨랑 그리고 호원 씨 기대돼요. 정말 어떻게 매력이 다를지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뮤지컬 모래시계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뮤지컬 모래시계 관람 키포인트 좀 알려주세요.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다 자랑하고 싶은데 좀 이기적으로 연출과 관련된 것만 좁혀서 이제 관람 포인트를 말씀드리면은 여기 뮤지컬 넘버에는 리프라이즈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전반부의 1막에서 보여줬던 감성 어린 어떤 멜로디가 2막에서 다시 제시돼가지고 더 새롭고 더 깊게 느껴지게 하고 뭐 이런 리프라이즈가 있죠. 그런데 무대 그림을 만들 때도 요 리프라이즈 느낌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특정 컨셉의 장면을 어떤 이미지로 만들었잖아요. 그럼 비슷한 이미지로 다시 특정 컨셉의 상황이 생겼을 때 다시 그 이미지를 살짝 변주해가지고 그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앞에 봤던 그 감성이 그 이미지 때문에 비슷한 이미지 때문에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선율이 다시 들었을 때 더 깊어지듯이 마치 어떤 인상 깊었던 풍경이 다시 보면 더 세상면까지 다 보이듯이 그렇게 되도록 무대 장면 리프라이즈 맞는 용어일까 모르겠지만 그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시청자분들 좋은 팁 하나 받으신 것 같은데요. 공연을 보시면서 과연 어느 장면이 리프라이즈일까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 꼭 찾아볼게요. 네, 네. 진짜 잘 모르는 뮤알못인데요. 뮤지컬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리플라이즈 오늘 하나 배워가네요. 네. 네, 꼭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게 한번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강하 연출님께 모래시계란 한 단어로 정의하면 어떻게 정의하시겠어요? 뮤지컬 모래시계는 청년이다. 뭐랄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거친 청년들을 베이스로 하지 않는 이 거친 세상을 어떻게 이겨낼까 또는 우리 뮤지컬을 보면서 모두 다가 우리들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구나. 관심 가져주는 사람도 있고 위로해주는 사람도 있고 용기를 주는 사람도 있구나. 그래서 살아갈 어떤 힘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뮤지컬 모래시계는 청년입니다. 네. 청년이다. 저도 네. 청년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살았던 청년이었던 저희 부모님과 그리고 지금 당시에 청년인 저와 함께 뮤지컬을 보는 것도 되게 세대 공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좀 기대 많이 하고 있겠습니다. 하이 뮤지컬의 자리를 빛내주신 조강하 연출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뮤지컬.